회장님 손자한테서 손 떼. 안 그러면 다음엔 내 목숨이야. 골목 어둠 속에서 3명의 남자가 민준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렀고 숨이 막혔습니다. 빚에 쫓기던 노숙자가 추운 겨울밤 쓰레기통에서 아기를 발견한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수천만 원짜리 금팔찌를 찬 그 아기. 일주일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정체는 재벌가의 상속자였습니다. 하지만 재벌가 내부는 탐욕과 배신으로 가득했고 아기의 어머니는 차갑고 냉혹했으며 생물학적 친부를 주장하는 남자까지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음모와 위협 속에서 민주는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밝혀진 아기의 정체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행운과 복이 찾아갈 것입니다. 2025년 1월 서울역 인근 골목은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댔습니다. 강민주는 낡은 박스를 펼쳐 골목 구석에 깔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려왔습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신문지 몇 장을 꺼내 몸에 덮었습니다. 28살 3년 전만 해도 스타트업 대표였던 그는 이제 거리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빌어먹을.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 속 1,0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내일 아침 편의점 알바비가 들어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뭐지? 고양이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민주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리는 근처 쓰레기통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울음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건 고양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파란색 담요에 쌓인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작았습니다. 갓 태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는 명품 베이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로고를 알았습니다.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 옷이었습니다. 아기의 손목에는 금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순금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민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아기를 발견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서 위치를 확인한 민주는 아기를 품에 안고 걸었습니다. 30분 후 민주는 서울역 인근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당직 경찰이 민준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기를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경찰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역 뒤쪽 골목 쓰레기통에서요. 30분 전쯤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형사는 아기를 살펴봤습니다. 옷이며 팔찌며... 보통 아이가 아닌데요.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신원을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일단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야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품속의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이제 울음을 그쳤습니다. 작은 손이 민준의 손가락을 움켜잡았습니다. 제가 며칠만 돌보면 안 될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부모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며칠만요.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사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지친 얼굴. 하지만 민준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형사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만 허락하겠습니다. 매일 상황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출소를 나온 민준은 아기를 안고 24시간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분유와 기저귀를 샀습니다. 지갑이 텅 비었습니다. 민준은 월세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분유를 타서 먹였습니다. 아기는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편의점 알바를 하며 아기를 돌봤습니다. 밤에는 아기가 올 때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7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은 쪽방에서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TK그룹 윤태경 회장의 손자가 일주일 전 실종됐습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생후 2개월 된 남자아이로 집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 아기 사진이 나왔습니다. 민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 아기와 자신이 돌보는 아기가 똑같았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며 민준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강민준입니다. 제가 돌보는 아기가 TV에 나온 TK그룹 손자 같아요. 형사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오십시오. 30분 후 파출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들이 민준과 아기를 에워쌌습니다. 사진을 대조했습니다. 금팔찌의 각인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TK그룹 회장 손자입니다. 한 경찰이 외쳤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TK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영웅입니다. 아기를 구한 영웅. 기자들이 외쳤습니다. 본사 로비는 웅장했습니다. 민준은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수연이라는 비서실장이 민준을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수연이 말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손자의 은인이요.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소. 회장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례금 5억 원과 함께 우리 회사 전략기획실 이사 자리를 드리겠소. 민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받으시오. 당신은 자격이 있소.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흘 후 민준은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깨끗한 침대, 넓은 거실, 꿈만 같았습니다. 출근 첫날이었습니다. 민준은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TK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박수연이 민준을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지영입니다. 서준이 어머니예요.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아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영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영은 민준을 한참 쳐다보다 돌아섰습니다. 저녁 민준은 새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거리에서 잤던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한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둘만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한지영은 민준을 근처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지영은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발견했을 때 다른 건 없었나요? 한지영이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금팔지 말고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편지나 메모 같은 거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지영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듣기만 하세요. 당신은 그저 아기를 찾아준 사람일 뿐이에요. 한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하세요. 한지영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주는 빈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흘 후 회사에서였습니다. 민주는 박수연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준 이사님, 복도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중년 남자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윤재혁 상무입니다. 회장님 차남이죠. 윤재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악수했습니다. 윤재혁의 악수는 세지 않았습니다. 조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한번 같이 하시죠.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영광입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형님 집안이 좀 복잡해서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윤재혁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죠. 윤재혁이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박수연이 민준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이사님, 이것 좀 보세요. 박수연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민준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지영의 정신과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 차례요. 박수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회장님께서 며느리를 의심하고 계세요. 박수연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설마 한지영 씨가 직접 아기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박수연이 파일을 도로 가져갔습니다. 조심하세요. 박수연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민준 씨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누구시죠? 민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10억 들어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뭐가 10억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조용히 회사 그만두고 해외로 나가세요. 그럼 이 돈은 당신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싫다고 하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남자가 봉투를 민준의 가슴에 밀어 넣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차에 올라타고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진짜 돈다발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박수연을 만났습니다.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어젯밤 이걸 받았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박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박수연이 말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요.
박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강민준 이사의 자격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력도 없는 사람을 이사로 앉힌 건 회장님의 사적 감정 아닙니까?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회사를 사유화하시는 겁니까? 다른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민준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이 기회에 그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윤재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난 손 안 더러워요. 한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사라질 겁니다.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주는 칸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박수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들었어요. 윤재혁 상무와 한지영 씨가 저를 제거하려고 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미 회장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박수연이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회장님 서재에 비밀 파일이 있대요. 거기에 진실이 있을 거예요. 박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찾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아볼게요. 박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윤태경 회장이 가족 만찬을 열었습니다. 회장 자택의 넓은 식당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민준 씨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요. 회장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민준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요.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한지영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배. 사람들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만찬이 끝났습니다. 민주는 화장실을 찾아 복도를 걸었습니다. 갑자기 머리 위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뛰었습니다. 쾅! 거대한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집사가 달려왔습니다. 민준은 계단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화분 사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은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박수연을 만났습니다. 박수연은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서재에서 찾았어요. 박수연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지영이 한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김이에요. 외국계 투자은행 부사장이죠. 박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설탐정 보고서였습니다. 한지영 씨와 1년 전부터 불륜관계. 아기의 친부는 윤 회장 아들이 아닐 가능성 95%. 민준이 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럼 한지영 씨가 일부러 아기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던 거예요. 데이비드 김과 함께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었대요. 박수연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영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지금 당장 호텔 라운지로 와요. 안 오면 당신이 회장님을 사기쳤다는 증거를 언론에 뿌려요. 민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박수연이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준비는 했으니까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30분 후
민주는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한지영은 창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녹음기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당신이 아기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한지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유괴를 계획했죠.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준이 쓰레기통 앞을 배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작돼 있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누가 믿을까요? 노숙자였던 당신 말을요? 한지영이 웃었습니다. 조용히 회사를 떠나요. 그럼 이 영상은 사라져요. 한지영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거절하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당신 인생은 끝나요. 한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아기를 버린 진짜 이유를 이미 알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한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데이비드 김이요. 아기의 진짜 아버지.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지영은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와인이 테이블에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한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알아요. 불륜도 아기를 버린 이유도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민준은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준은 박수영과 함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윤태경 회장은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준이 증거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자를 더 꽉 안았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네.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요? 민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며느리를 조사하고 있었어. 하지만 손자를 지키려면 조용히 처리해야 했지.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당신들 덕분에 명분이 생겼군. 회장이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박 실장, 변호사를 불러. 당장 이혼 소송을 준비해. 회장이 지시했습니다. 아동유기 혐의로 고소도 하겠습니다. 박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며느리 한지영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소.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윤재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갑니다. 윤재혁이 반발했습니다. 손자를 버린 여자를 두둔하는 게 더 문제 아니겠나?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윤재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도 공범 아니가? 회장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민준 씨를 폭행하라고 지시한 게 누군가? 회장이 물었습니다. 윤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있나? 윤재혁이 대들었습니다. 곧 나올 거야. 당신의 회사 내 모든 직위를 박탈하겠네.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아버님, 윤재혁이 외쳤습니다. 나가. 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민주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윤재혁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네가 다 망쳐놨어. 윤재혁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 떼세요. 민준이 윤재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다려봐. 너도 곧 무너질 거야. 윤재혁이 협박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민준이 담담하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퇴근길에 집 근처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민준은 돌아볼 틈도 없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민준을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새끼 가만 안 둬. 한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피가 터졌습니다. 배에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님 손자한테서 손대. 다른 남자가 발로 찼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엔 내 목숨이야. 남자들은 민준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렀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쳤습니다. 119 좀 불러주세요. 민준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은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현이었습니다. 여기가. 민준이 말하려 하자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병원이에요. 갈비뼈 2개 금 같고 뇌진탕도 있어요. 박수현이 물잔을 건넸습니다. 얼마나 잤죠? 민준이 물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이틀이요. 회장님께서 24시간 경호를 붙이셨어요. 문 밖에 있어요. 박수현이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범인은 잡혔나요? 아직이요. 하지만 누가 시켰는지는 알아요. 박수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재혁 상무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박수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앉아있게. 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회장은 민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이 소용돌이에 끌어들였어.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잔이가 없었다면 손자를 영영 잃었을 거야. 회장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네. 회장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손자의 법적 후견인이 돼주게.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자네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만이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손자를 진심으로 지킬 수 있어. 회장이 다시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은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가 서준이를 지키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한지영에 대한 이혼 소송과 친권 박탈 재판이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변호사 3명이 따라왔습니다. 피고인 한지영은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일시적 정신착란 상태였습니다. 한지영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아기를 유기한 게 아니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변호사가 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아기를 유기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데이비드 김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 애만 없으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한지영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한지영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이 메시지는 6일 하루 전에 보낸 겁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김이 한지영에게 보낸 송금 기록입니다. 1억 원이죠. 또 다른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한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한지영은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휴정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경 회장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네.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한지영의 친권을 박탈합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강민준을 아동의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지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법정 밖이었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손자는 이제 민준 씨와 함께 안전하게 자랄 것입니다.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였습니다. 윤재혁이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특수상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다 꾸민 일이야. 나는 몰라. 윤재혁이 발악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폭행범들이 자백했어요. 형사가 윤재혁을 끌고 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TK그룹 본사로 갔습니다. 회장실에 서준이가 있었습니다. 유모가 아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데려가도 됩니다. 박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구나.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박수연과 함께 업무를 받습니다. 회장님이 이사님을 친아들처럼 생각하세요. 박수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에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옆에서 오래 봤으니까요. 박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집에서 서준이를 재웠습니다. 아기는 민준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민준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수현이었습니다. 이사님, 내일 회장님께서 별장으로 초대하셨어요. 박수현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서준이를 안고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넓은 정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회장이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군. 회장이 웃으며 손자를 안았습니다. 내가 자네 나이 때 이렇게 순수한 마음은 없었네. 회장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잘 부탁하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민준은 서준이를 안고 정원을 걸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수현이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박수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병원이에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준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차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아기를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의사가 민준에게 설명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응급수술을 했고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민주는 유리창 너머로 회장을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삐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면회 가능한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5분만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민준, 자네로군. 회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디오 유언장을 준비해뒀네. 박 실장이 알고 있어. 회장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민준이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자를 부탁하네.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은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빨리 닦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회장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퇴원 날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간호사가 회장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민주는 서준이를 안고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민준이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손자를 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많이 컸구나. 회장이 서준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TK그룹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회장의 건강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장님, 서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했어요. 민준이 아기를 건넸습니다. 회장은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회장이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민준은 이제 내 아들이나 다름없소.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정식으로 양자 입적을 제안하겠소.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민준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후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전략기획실에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 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리스크를 줄여야 해요. 여기 조항을 수정하죠. 민준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2달 후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민준 이사 덕분입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이 되면 민준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준이가 기다렸습니다. 아빠 왔다. 민준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분유를 탔습니다. 서준이는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를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서툴렀지만 서준이는 잠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민준은 생후 6개월이 된 서준이를 유모차에 태웠습니다.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민준이 유모차를 밀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구했구나. 민준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준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하니? 민준이 아기에게 물었습니다. 서준이가 웃었습니다. 민준도 따라 웃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강민준 이사를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준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손자를 구한 은인이 아닙니다.
회장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입니다.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강민준 이사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은 얼떨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진 축하 파티가 끝났습니다. 민준은 박수영과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에요. 민준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박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당신이 노력한 결과예요. 박수연이 격려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민준은 회사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서준이가 기다렸습니다. 생후 8개월이 된 아기는 뒤집기를 했습니다. 옹알이도 시작했습니다. 아빠. 서준이가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아빠야. 민준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민준은 서준이와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기가 웃었습니다. 민준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들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민준이 혼잣말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민준은 서준이를 재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발신자가 없었습니다. 서준이의 진짜 아버지가 돌아왔다. 법정에서 보자. 민준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춥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잠든 서준이를 봤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평화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은 박수연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요. 민준이 문자를 읽어줬습니다. 조사해 볼게요. 곧 연락드릴게요. 박수연이 대답했습니다. 3시간 후였습니다. 박수연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한국에 입국했어요. 박수연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대요. 친권 소송을 준비 중이래요. 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생자 관계 확인 및 친권 청구의 소. 민준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데이비드 김 측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가 두꺼웠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지영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수십 장이었습니다. 민준은 윤태경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소환장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절대 손자를 넘겨줄 수 없네.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겠네.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데이비드 김이 생물학적 친부라는 건.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법적으로 강력한 무기지.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포기할 순 없네. 회장이 민준을 봤습니다. 2주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들어왔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이의 존재를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증언석에서 말했습니다. 한지영 씨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었어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 같았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경제력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도 있죠. 데이비드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는 한지영과 공모의 아기를 유기하려 했습니다. 변호사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조작됐습니다. 데이비드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한지영의 단독 범행입니다. 제 의뢰인은 무관합니다. 재판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다음 재판일에 계속하겠습니다.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민주는 밤마다 서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를 빼앗기면 안 돼.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서준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재판 3주차였습니다. 데이비드 김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강민준 씨의 과거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업 실패로 파산했고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재벌 손자를 키우기에 적합합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소. 회장이 외쳤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든 지원을 할 것이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감정이 아닌 법리로 판단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2주 후입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민주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준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비드 김이었습니다. 민주는 멈춰섰습니다. 나한테는 돈도 있고 국적도 2개야. 데이비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넌 이길 수 없어. 데이비드가 민준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준이는 절대 안 넘겨줘.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은 서준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수현이었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님, 박수현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쓰러지셨어요. 민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번엔 심장마비예요. 박수현이 울먹였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민준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이에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준은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이웃집에 서준이를 맡겼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울대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야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민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발.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중환자실로 달렸습니다. 박수현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수술 중이에요. 박수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민준과 박수연이 달려갔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표정이 무겁였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민준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박수연이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면회는 언제 가능합니까? 박수연이 물었습니다. 1시간 후에 잠깐 가능합니다. 의사가 대답하고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민준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여러 줄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준을 알아봤습니다. 민준.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박 실장. 금고.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유 원장. 회장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준이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민준은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박수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고 얘기를 하셨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집무실로 가야 해요. 박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TK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수연은 책장 뒤로 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책장이 열리며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알려주셨어요. 박수연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USB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인된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수연은 USB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해요. 박수연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민준과 박수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윤태경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녹화 날짜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준에게 서준이의 완전한 친권을 준다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 재산 30%를 신탁으로 남기겠네. 민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김을 대비한 증거가 있네. 회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스위스 취리 프라이빗 뱅크에 보관해뒀네. 회장이 금고 번호를 천천히 말했습니다. 7-4-9-2-1-6. 접근 코드는 서준이 생일이네. 영상이 끝났습니다. 민준과 박수연은 서로를 봤습니다. 스위스로 가야 해요. 박수연이 말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민준과 박수연은 취리히에 도착했습니다. 프라이빗 뱅크는 구시가지에 있었습니다. 윤태경 회장님의 금고를 찾아왔습니다. 박수연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접근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지하 금고실로 내려갔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한지영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아기 처리 완료하면 연락해. 미국으로 함께 가자. 민준은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아기 처리 비용 1억 원 송금 완료. 날짜는 아기 유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박수연이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귀국 직후였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데이비드 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메일과 송금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한지영과 공모했다는 증거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건 조작이야. 데이비드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공증된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이비드 김을 아동유기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검사가 선언했습니다. 법정 경위가 데이비드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럴 수 없어. 나는 아버지야. 데이비드가 발악했습니다. 민주는 서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담담히 데이비드를 바라봤습니다. 데이비드는 법정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생물학적 친자 관계보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강민준에게 완전한 친권을 부여합니다.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데이비드 김의 친권 주장을 영구히 기각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한지영에 대한 형사 재판도 끝났습니다. 피고인 한지영에게 아동유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한지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법정 경위가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한지영이 민준을 봤습니다. 원망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법정 밖이었습니다. 박수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박수연이 민준을 안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박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께 알려드려야죠. 박수연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겼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회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진짜 서준이 아버지다. 회장이 민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선이 평평해졌습니다.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외쳤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준과 박수연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주저앉았습니다. 박수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은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약속 지켰습니다.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서울 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야.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민준은 아기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윤태경 회장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TK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민준은 서준이를 안고 영정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약속 지켰습니다. 민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좋은 후계자를 만나셨어요. 한 조문객이 말했습니다. 민준 부사장님 덕분에 손자를 지켰죠. 다른 조문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이틀 후 유언장 공개 자리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윤태경 회장의 장남이 앉아 있었습니다. 친족들도 여럿 왔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강민준 씨에게 재산 30%를 남깁니다.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친족들이 술렁였습니다. 서준이의 상속분 관리권도 강민준 씨에게 줍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한 친족이 일어났습니다. 혈육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친족이 항의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입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친족들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법원에서 윤재혁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윤재혁에게 특수상해 교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윤재혁은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TK그룹에서 완전히 축출됐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차기 회장 선출을 논의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박수현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은 민준 부사장님을 차기 경영 파트너로 생각하셨습니다. 박수현이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역량이 부족합니다. 민준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공동 경영 체제를 제안합니다. 민준이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회장님의 장남이 대표이사 회장을 맡으시죠.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민준 부사장님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경영에 참여하시고요.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매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준이가 기다렸습니다. 생후 14개월이 됐습니다. 아빠. 서준이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 아빠야. 민준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민준은 서준이를 데리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2년 전 자신이 노숙했던 곳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쓰레기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너를 처음 만났어. 민준이 서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노숙자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장이 민준을 알아봤습니다. 민준 씨, 오랜만이에요. 센터장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민준이 수표를 건넸습니다. 센터장은 수표를 받습니다. 5억 원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센터장이 놀라 말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히 쓰겠습니다. 센터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수연이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부사장님, 저녁 식사 어떠세요? 박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2년 전이 생각나네요. 민준이 와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죠. 박수연이 웃었습니다. 실장님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부사장님은 제게 큰 힘이었어요. 박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편안한 웃음이 오갔습니다. 서준이의 두 돌 생일이었습니다. 민주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왔습니다. 박수현도 왔습니다. 지인들이 모였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후, 서준이가 촛불을 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다오. 민준이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평생 지킬게.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파티가 끝났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민준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윤태경 회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잘하고 있죠? 민준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가 뒤뚱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빠. 서준이가 민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몇 년 후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장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서준이가 민준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빠 떨려.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민준이 서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아기는 민준의 삶을 바꿨습니다. 민준은 그 아기의 삶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